안녕하세요. 주디오 아트의 주디입니다. 이번 그림은 반 고흐의 아이리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채색 작업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아이리스를 완성했습니다. 완성을 하고 제가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반 고흐는 제가 참 좋아하는 거장 중 한 분이신데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참고 자료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각 책의 출판사와 그림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그런 관계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림들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실물에 가장 가까운 인쇄를 한 색을 찾았는데 원본이 있는 게리 뮤지엄에서 발행한 책이 가장 적합해서 이 책에 있는 아이리스를 그렸습니다. 아이리스 원본은 미국 LA에 있는 게리 뮤지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이 사진이 원본 사진입니다. 원본을 보시면 책에서 인쇄된 이미지와 조금 다른데요. 인쇄물의 채도가 원본보다는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본의 이미지를 최대한 복원한 색을 책으로 출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채도가 높기 때문인지 인쇄물이 더욱 화려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 작품은 반 고흐가 프랑스의 생레미의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한 후에 그린 150여 점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입원 기간 동안 갑자기 찾아오는 발작과 끔찍한 환영의 고통 속에서 그는 다양한 나무들과 꽃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반 고흐는 입원한 지 첫 주에 아이리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인 테오는 아이리스와 별이 빛나는 밤에를 1889년 9월 살롱 데드 인디펜던트에 제출했습니다. 이 그림은 훗날 1987년 가장 비싼 그림이 되어 2년 반 동안 기록을 세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테오야, 지금은 사람들이 내 그림의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내 그림이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릴 거야. 반 고흐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이 찡할까요? 우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스케치를 해야겠죠. 반 고흐의 빠른 브러쉬 스트로크가 돋보이는 이 작품을 따라 그리기 위해서는 꼼꼼한 스케치가 필수입니다. 스케치할 때는 그리드를 만들어서 각 섹션별로 스케치를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스케치가 끝나면 채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아이리스 그림을 자세히 보면 꽃잎 줄기, 잎사귀들이 모두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는 일본 파나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아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인 아이리스보다 바탕엔 잎사귀와 초록들을 먼저 채색하려고 합니다. 스케치를 꼼꼼히 하셨다면 이제 채색을 들어가야 하는데요. 막상 채색을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헷갈리고 좀 겁이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럴 때는 채색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록 바탕, 잎사귀들 테두리를 모두 그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리스만 그려주자. 아이리스, 그 다음에 아이리스 테두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들꽃 원경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왜 콕 집어서 왼쪽 상단이라 그러냐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특정한 형태가 없고 조금 이렇게 테두리도 좀 불분명하고 좀 이렇게 그냥
원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고 툭툭 이렇게 바르듯이 브러쉬 스트로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은 그런 상태인데요. 그것을 따라 하려고 하니까 은근히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또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잎사귀들 채색 팁을 알려드립니다. 잎들 색이 에메랄드 그린 계열 색이 많이 들어가 있고, 테두리는 본 잎사귀를 칠한 후에 하루 정도가 지나 오일 페인트가 조금 굳으면 테두리를 채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 페인트가 이미 도포된 위에 다른 오일 페인트가 자기 색을 유지하면서 칠해지기가 힘듭니다. 붓이 자꾸 미끄러지거든요. 하루 정도 굳히면 그나마 붓이 이렇게 잘 내려갑니다. 그리고 테두리의 색은 기존 잎사귀 색에 프러시안 블루를 섞어서 사용했는데, 너무 진할 경우에는 타이타늄 화이트를 좀 섞어 주었습니다. 잎사귀들이 개수도 많고 또 테두리들이 각각 칠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진한 테두리를 그리면 그림이 좀 산만해지고 지저분하게 보이겠죠? 자세히 보시면 제가 그린 잎사귀 테두리들이 그렇게 진하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잎사귀 테두리는 두껍고 어떤 부분은 얇고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한 그런 잎사귀들입니다. 아이리스 채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리스라는 꽃을 떠올리면 그 꽃의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말하죠. 다른 색상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라색이 흔한 색깔이죠. 그런데 반고의 아이리스를 보시면 푸른색, 그러니까 파란색입니다. 처음에 이 그림의 인쇄가 잘못되었나 해서 구글 들어가서 보니까 파란색이 맞아요. 더 정확한 물감 이름은 코발트 블루입니다. 코발트 블루는 반고가 좋아했던 색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독 그런 블루 계열의 아이리스를 많이 그렸는데요. 보시면 지금 그리고 있는 아이리스는 그 하이라이트가 없지만 우측 상단에 보시면 블루 계열의 코발트 블루 계열의 색상으로 꽃잎을 모두 칠해주고 보라색에다가 흰색을 좀 섞어가지고 하이라이트 식으로 이렇게 조금 여기저기 터치를 해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가 잘 모르고 보라색을 좀 썼다가 보라색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자세히 보니까 보라색이라기보다는 푸른색, 코발트 블루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색상은 코발트 블루하고 그 다음에 세룰리안 블루라고 있어요. 그 색하고 흰색, 타이타늄 화이트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검은색이랑 블랙이랑 섞어가지고 색 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두리는
코발트 블루에다가 블랙을 섞어서 좀 진하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왼쪽 상단 원경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방법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더라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면 따라 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왼쪽 상단은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셉그린을 초록색을 먼저 발라줬어요. 한 색깔이 아니고 조금 왼쪽 보시면 초록색이 얼룩덜룩하죠. 퍼머넌트 그린하고 초록색, 셉그린하고 섞어가지고 조금 얼룩덜룩하게 좀 해줬어요. 얼룩덜룩하게 하고 또 딥 옐로우를 써가지고 국화꽃 같은 그런 노란 꽃을 그려주었어요. 그래서 저 빨간색, 노란색 위에 있는 빨간색은 레드를 좀 섞어가지고 레드 오커를 섞어가지고 지금 위에다가 좀 칠해줬고요. 바탕이 좀 말라야 돼요. 바탕이 그린색이 좀 말라서 바탕이 좀 꾸덕해지면 그때 저렇게 조금 더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이렇게 그 반고 그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 아주 마르지 않고 축축한 상태면 저런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 마른 상태에서 하루 정도 굳히면 저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하루 정도 굳힌 다음에 그림을 보고 원본을 보고 저렇게 조금 더 다크한 그린을 터치업을 해줬어요. 지금 색상을 보시면 바탕색보다 살짝 짙은 색감이거든요. 좀 2단계 정도 짙은 색감으로 터치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거 위에 조금 더 진한 색을 다시 한번 터치업을 해서 조금 얼룩덜룩하게,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얼룩덜룩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 줄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색상이 조금 더 진한 색상이에요. 네, 이제 초록색에 블랙을 조금 더 많이 섞어가지고 마무리하면서 터치업을 해주는, 그리고 조금 자세히 보면 진한 색상으로 저렇게 꽃잎처럼 동글동글하게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몇 부분 있어요. 그래서 꽃잎 테두리도 좀 해주고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해서 반고의 그림
그 왼쪽 상단을 마무리해 봅니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